네, 반갑습니다. 부천시 정출신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국민연금 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2018년에 정부가 국민연금 4차 재정 재계산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이자 안으로 연금계획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동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을 요청했고, 지금 국회에 넘어와 있는 실정이죠. 네.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계획 역사를 쭉 보니까 참여정부 당시에 1차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서 소득 대체율을 인하하고 또 보험료율을 인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2차 재계산을 했고 2013년에 박근혜 정부 3차 재계산을 했는데 문제는 계산만 하고 계획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에 정부가 안을 낸 건데 국민연금 계획해야죠. 예,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이 미흡하고 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고 재정 수지가 불균형하고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등을 안고 있는 현재 공적연금 체계는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가 이상한 셈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인데 그러면서 고가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율 배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근데 이제 국민연금 계획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국민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갖고 노심초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이용호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가가 적어도 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뻔한 사실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맨날 고갈 얘기만 하고 있고 정치적 쟁점만 하고 있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적어도 재경부 차관을 하셨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답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재정 재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연금 개선부 종합 계획이 정부가 그걸 수립을 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맞다 틀리다 정부가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국민연금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방안에 담긴 내용들 그대로 실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도 포함이 다 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재경부 차관을 하셨으니까 이 정부가 적어도 그런 지급 보장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계획이 없으면 고가로 눈을 보듯 뻔하게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좀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길 한번 대화를 하여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당국의 입장을 그동안 반대 입장이 있었으니까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양쪽을 잘 알고 계시니까 네. 이것을 책임성 있게 좀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 그거에 대한 제 좀 본의원의 소견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736조 많은 돈을 움직이고 있죠. 돈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것은 시장 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파워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공단 책임자가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오전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국민연금이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할 거냐 아니면 사회적 책임 투자자로서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주주권을 행사할 거냐 이런 쟁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사장님은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정부의 방침으로 큰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로드맵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로드맵을 더 앞당겨서 빨리 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책임 투자의 강도랄까요? 그걸 좀 더 높이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이제 로드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어떻게 빨리 그리고 또 실효성 있게 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적인 그런 논의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공공성이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카지노 이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주도 드림타워 시행사인 롯데관광개발의 지분을 늘렸죠. 예.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46% 정도 해서 2대 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사행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역시 투자 제한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요. 다만 이제 국민연금 기금의 특성상 보면은 그 벤치마크가 이 지수를 추종을 하다 보면은 그 불가피하게 막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특히 이제 이쪽 위탁 운영 쪽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책임 투자 펀드라든지 또는 그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련 그 지분이 더 아마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초기보다. 하여튼 본의원 생각에는 하여튼 수익률만 추구하는 헤지펀드나 투기 금융자본과는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회적 책임을 갖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최근 세 달에 납부 예외 조치를 해서 한 22만 5천 명이 신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예외 조치를 하면 이게 연금 가입 기간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거기서 그 오히려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서 예. 우리 그 노동자들한테 불리하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결국은 예외 조치를 해준다고 하고서는 손해를 장기적으로는 그 소득 격차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단기적으로 근데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예, 일자리 문제였었거든요. 일자리를 지키는 게 그 아주 시급한 현안이었었기 때문에 이 고용 안정, 고용 유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선은 납부 예외 조치라도 통해 가지고 그 일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우리 납부 예외 조치를 한 경우에도 이게 얼마만큼 다시 이게 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살펴보니까 상당수가 그래도 다시 이 정상적인 가입 상태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수납을 해서 해결을 한다. 예, 추납을 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추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자가 더 그 사용자하고 같이 반반씩 부담했던 부분을 이제 노동자가 그걸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좀 약간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뭐 손해봤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상태가 일자리 지키기가 우선은 급한 당면 현안이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정책을 하는데 약간 조삼모사식인 이런 정책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연금 가입 기간에 대한 제외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납부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도 가급적이면은 그 해당 그 근로자나 노동자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우선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납부 예외를 했더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그 후에는 다시 그 납부 예외를 그래서 다시 회복을 못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추납제도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이 또 다시 리커버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좀 다각적인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사장님 그 인터넷에 추납부라는 검색어를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네. 추납부를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느냐고요? 지금 재테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연금 재테크라고 떠요. 예, 그냥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보면 그 A 씨 경우는 20년 1개월치를 보험료 1억 원을 한꺼번에 내 가지고 예상연금이 35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요. 또 B 씨는 23년 10개월치를 보험료 2,574만 원을 추납해 가지고 예상금액 0원에서 45만 원이 높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추납부 상위 50인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보험료 납입 기간이 한 3년 정도에 불과했고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납입한 게 한 18년 정도 되는데 한 9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한꺼번에 넣었어요. 그래서 월 93만 원으로 이렇게 늘려놨어요. 그리고 최근 올해 8월에 한 8월까지 기준으로 13만 명 정도 추납 신청을 했는데 올해 8월에 추납 대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에 법안 발의와 함께 그 내용이 또 언론에 알려지면서 모르던 분들이 아마 새롭게 이 제도의
이 제도를 알게 된 게 계기가 예, 아닌가 어쨌든 이게 생각합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게 추납제도를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이게 이참에 이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제도 자체를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독일의 경우도 보면 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부족한 가입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허락하고 있고요. 또 이게 그냥 뭐 10년이면 10년을 추후 납부 기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유가 인정될 수 있도록 사유에 대한 인정 사유를 수납 대상에서 이렇게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절차와 어떤 시스템을 갖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뭐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령 뭐 군복무라든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납부 예외가 돼 있는 경우는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차원 이런 걸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후 납부와 관련 이게 이슈가 되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갖다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이 보장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연금 제도가 좀 성숙되지 않은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517만 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20년 이상 된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국민연금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도기적으로 이 납부 기간을 채워서 10년이 최소한 뭐 10년이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10년이 됐든 아니 20년을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재테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는 그런 면들이 좀 눈에 띈 것들이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제도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현행법에 근로자로 기준이 돼 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료를 다 내는 거죠. 지역 가입자로 돼 가지고. 예, 지역 가입자로 해서 본인이 보험료를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에 가입이 저조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지금 고용보험 문제도 있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특수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 국민연금 차원에서 접근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고용보험 쪽에서 접근할 때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제도를 이제 새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만일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춘 그런 고용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아마 사업장 가입자로 아마 취급을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쪽을 아마 고용보험이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이게 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 국민연금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쪽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되고 또 혜택을 그렇게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금이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구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하고 연기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이나 자신의 노후와 은퇴 계획을 세우는데 노령연금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령연금 조기 또는 연기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소득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니까 좀 우려한 부분이 좀 나타났습니다. 1년 앞당길 경우에 연금액이 한 6% 정도가 감액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1년을 연장하면 7.2%가 가산이 되는데요.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는 5년간 한 270만 명 중에 25%의 월 평균 소득이 한 100만에서 150만 원 정도 됐고요. 연기연금의 경우는 한 11만 명 중에서 36%가 한 400만 원 이상 월 평균액이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손해연금이 됐고요. 또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연기연금의 경우는 고소득자들이 연금 나이 개시가 되어도 연금 소득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좀 연장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취지가 이렇게 좀 연금의 기본 취지가 소득 재분배와 노후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 조기 노령연금하고 연기연금 수급 현황이 이처럼 어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그 감액률하고 증액률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에 대한 의사장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그 손해연금 뭐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 조기 노령연금을 하더라도 가입자 수급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는 이제 중립적으로 아마 설계를 했을 것 같고요. 그 마찬가지로 연기연금의 경우에도 가령 5년간을 더 미루면은 5년간을 이제 연금 못 받는 만큼을 다른 형태로 이제 더 보태주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연기연금이나 또는 손해연금이 둘 다 6%로 초기에는 다 같이 적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연금을 7.2%로 그 인상한 그 이 가산율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해 가지고요. 아마 7.2로 더 인상했을 때 아마 무슨 그 고려 사안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 의원 생각은 어쨌든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먼저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런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좀 형평성 있게 하거나 아니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어느 경우든 사실은 그 연기를 안 하든 안 하든 또는 조기에 가든 아니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든 중립적으로 아마 설계하려고 맨 처음에 노력을 했을 겁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